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연속으로 이익 감소. 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펼친 캠페인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테슬라의 최신 경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 CEO의 결정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에 1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인도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하락했습니다. 또한 주당 조정 순이익은 52센트로 월가의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2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저장 사업의 매출 증가 덕분인데요. 차량 판매 감소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6.3%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동안 미판매 차량이 많이 남아있어 일부 공장 생산을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2분기 자유 현금 흐름은 13억 달러로 현금 보유액이 25억 달러였던 1분기와 비교해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AI 관련 지출에 1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들이 성공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30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EV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판매 업체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면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 AI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 등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펼친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주요 선거 집회에서 트럼프를 비판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활기찬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그가 과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가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과거를 향한 비전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미국을 21세기에 이끌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법적 문제를 자신이 법정 검사로서 다룬 경험과 비교하며 트럼프를 여성을 학대하는 포식자, 사기꾼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나이를 문제 삼아 그의 역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캠페인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공화당이 78세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달에 공식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예정이며 당을 통합하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기록과 트럼프의 기록을 맞붙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와의 토론에서도 자신이 우위에 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가 미국의 국경과 법률을 고의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비판에 대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역량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만큼 무능하다고 주장하며 해리스가 이민 정책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와의 토론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바이든 대신 해리스와 맞붙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4% 대 42%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캠페인은 110만 명의 기부자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이는 그녀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보여줍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과거를 향한 비전 사이의 선택을 강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그의 법적 문제와 나이를 문제 삼아 민주당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쳐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